역사 속 그날들의 기억을 거닐다. 에듀코의 가을맞이 역사 탐방기. 청명한 하늘이 함께하는 가을날, 저희 에듀코는 서울 중구로 역사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방문한 장소들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 잘 알려지지 못한 채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고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세력 확장을 도모하던 러시아는 을미사변 이후 고종의 거처를 자국 공사관으로 옮길 것을 제안합니다. 고종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왕세자와 함께 1896년 2월 11일 새벽 왕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아관 파천입니다.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구 러시아 공사관은 1890년 준공된 벽돌 건물로 한국전쟁 당시 폭격을 맞아 파괴되어 현재는 지하 1층과 3층만 남아 있습니다. 고종은 375일 뒤인 1897년 2월 20일 덕수궁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해에 황제국가를 선포했던 곳이 바로 황구단입니다. 고종이 황구단을 짓고 10월 12일 황제로 즉위합니다.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하면서 천자가 되었기에 완전한 제천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1913년 일제는 황구단을 허물고 조선 총독부 철도 호텔을 지었습니다. 재단이 사라진 지금은 천신의 위패를 모신 황궁우만 남아있습니다. 덕수궁을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정비하던 중 덕수궁의 별채로 황실도서관인 수억 건이 지어집니다. 하지만 1904년 덕수궁이 불타고 고종이 이를 편전으로 사용하면서 지금의 중명전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이곳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던 비운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을사늑약은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고종 황제에게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이토 히로부미는 조정 대신들을 위협 및 매수합니다. 조선인 8명과 일본인 2명, 총 10명의 황제 없이 모였고 8명의 강료 중 조약 체결에 찬성한 5명이 그 유명한 을사오적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외국인 클럽으로도 사용되었던 중명전은 현재 4가지의 전시실로 구성된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3전시관에는 황제의 어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어세가 찍혀있지 않은 을사늑약과는 달리 직접 황제의 어세를 찍어서 을사늑약의 무효화를 위한 친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을사늑약 체결 이후 고종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무효화를 위해 힘썼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4전시관에는 관련 역사 퀴즈를 풀어 헤이그 특사들이 만국평화회의장에 입장하도록 돕는 게임이 있습니다.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특사들이 게임을 통해 회의장에 들어가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마무리 장면은 깊은 여운을 선사합니다. 유적지를 직접 방문해 주변의 분위기와 공기를 느끼고 직접 감상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교과서 속의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있지만 쉽게 지나쳐온 장소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일상 속에 스며든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선한 가을밤이 성큼 찾아온 지금,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역사 속 그날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